이것들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머리에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게임 중에서 도대체 게임에서 뭘 좋아하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부모님 같이 게임에서라도 파악하셔야 돼요. 이렇게 하시면 거의 저는 웬만하면은 1등으로? 1등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저학년 같은 경우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은 네. 초등 저학년일 때는 사실 뭔가에 대한 호기심, 의문점을 끝까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나중에도 결과가 좋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 어릴 때 이제 친구가 하나 있었는데 이 친구는 그냥 저는 도서관에 놀러 갔었는데 시립 도서관에 이 친구는 갈 때마다 그 도서관에 살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 친구 나중에 서울대 갔거든요. 물론 이제 그렇지 않았던 사람은 서울대 못 간다는 게 아니라 어릴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사람들은 나중에 결국에 좋은 결과를 좀 만들어내요. 근데 이 친구들은 항상 매사에 뭔가 궁금증을 가지고 있어요. 그걸 자꾸 찾으려고 해소하려고 노력하고 그 수단이 이제 자꾸 정보를 획득하고 공부하는 걸로 가다 보면 당연히 공부를 잘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사실상 학습 기술적으로 뭔가 이렇게 유의미하게 공부에 좀 관심이 있어지는 시기가 한 3, 4학년 정도 지나서인 것 같아요. 그때부터는 저는 공부할 거의 개수를 좀 명확하게 세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사실 부분에 대한 이해는 전체에 대한 이해가 선행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될 수 없는데 우리가 특히 부모님들이 공부에 대한 어떤 습관이라든지 경험이 없으시다 보니까 자꾸 뭔가 세부적인 걸 파고 외우는 어떤 그런 습관들을 자꾸 전달해 주시는데 안 돼요. 그렇게 그게 하면. 아니고 전체적으로 내가 공부할 게 몇 덩어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맞아요. 이것들을 내가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를 하면은 머리에 지식이 쌓이지 않습니다. 맞아요. 공부라는 건 결국에 그냥 머리를 컴퓨터를 효율적으로 쓰는 거하고 마찬가지예요. 여기 내가 머릿속에 있는 어떤 정보 체계를 얼마만큼 정리를 잘할지가 사실 공부의 거의 99.9%입니다. 이 내가 머릿속에 정보가 안 들었을 때도 시험을 못 치지만 정상적으로 공부를 한 사람 사이에선 정보가 성적이 왜 어떻게 나뉘는 거냐면요. 실제 시험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얼마만큼 빨리 찾을 수 있는지에 달려 있고 얼마만큼 빨리 찾을 수 있는지는 얼마만큼 정리를 잘했는지에 달려 있거든요. 그래서 한 3, 4학년 정도부터는 자꾸 머리를 정리하는 습관을 심어주셔야 돼요. 그 가장 첫 번째가 바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청킹이라 그래요. 이렇게 지식을 덩어리 지어가지고 큼직하게 몇 개인지 파악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께 그제 저녁에 뭐 드셨어요? 여쭤본다면 기억이 거의 안 나실 거예요. 그제 점심 때 뭐 드셨냐 이렇게 하면 근데 그게 아니라 그저께 저녁에 김치 드셨어요? 이렇게 아마 여쭤보면 기억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내가 설정하느냐에 따라 기억이 걸려 나오는 게 다르거든요. 근데 기억을 촘촘하게 짜는 법을 연습하는 게 바로 지금처럼 첫 단추가 되는 게 지식을 덩어리져서 나누는 겁니다. 언제는 뭐였고 몇 개를 공부하는데 내가 예를 들어 4개를 공부했다 그러면 그중에 1개는 기억이 날 수가 있거든요. 그럼 나머지 3개를 공부하면 되는데 이게 아니라 한자 한자 활자를 공부하거나 무슨 문서를 해독하는 사람처럼 공부하는 습관을 들이기 시작하면은 정보를 효율적으로 다룰 수가 없죠. 그래서 지금 잠깐 말씀하신 게 예를 들어 어떠한 챕터가 있으면 그 챕터를 나눠서 공부를 해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건가요? 전체를 다 보시는 게 중요하다. 처음에 책을 딱 가져오면요. 아이랑 함께 목차? 앉으세요. 앉으셔가지고 목차도 중요하죠. 목차도 중요한데 처음부터까지 그냥 쭉 아이랑 같이 넘겨보시면 좋겠어요. 눈에 익어야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이해할 수 있게 되거든요. 제가 지금 무슨 색깔 옷을 입고 있는지는 보셔야만 이걸 알 수 있잖아요. 근데 우리는 책 전체를 보지도 않고 이걸 자꾸 그때그때 보는 것과 이해하는 걸 동시에 하지만 우리 내비게이션을 켜고 어느 길을 똑같은 길을 왔다 갔다 해도 집으로 올 때가 더 훨씬 짧게 느껴지지 않나요? 친숙하게 느껴지잖아요. 그죠. 한번 갔다 왔으니까.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는 것을 다시 갈 때는 그 정보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 불안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지식 습득의 효율성이 올라가요. 그래서 처음부터까지 무조건 넘겨보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이거 학원에서 많이 하던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 과학책을 할 때 과학책이 어렵다라고 하면 아이들이 이거 힘들어서 다 못하겠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빠르게 끝까지 한번 읽어보면 이 내용을 내가 공부를 하면 되는구나 라는 게 눈에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세부적으로 잘라서 보기가 쉽다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러고 난 네. 그런 내용과 일치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초등학생을 위한 공부법 프로그램도 따로 만들고 이제 했었는데 그래서 그때 가장 중점을 뒀던 건 그거예요. 지식의 개수를 만드는 덩어리를 지어서 전체 상을 파악하는 거. 어차피 수업 시간에 가면은 되게 세부적으로 잘 알려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초등학교 한 저학년 때까지는 그래서 그런 저학년 이제 고학년 될 때까지는 어떤 성취 동기를 어떤 식으로 좀 활용하는지, 재미를 어떻게 느끼게 하는지, 어떤 질문을 자꾸 호기심을 갖게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게 힘들어요. 힘들죠? 성취 동기를 갖게 하는 거 그리고 흥미를 가지게 하는 거 이게 진짜 힘든 내용이죠. 힘듭니다. 근데 이거는
부모님들이 여기서는 부모님들 실력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애가 게임을 좋아한다 그러면은 야, 우리 애는 게임 좋아하니까 이제 공부 못하겠네. 이건 진짜 잘못된 생각이에요. 게임 도대체 게임에서 뭘 좋아하는지 한번 파악을 좀 해보세요. 부모님 같이 게임에서라도 파악하셔야 돼요. 맞아요. 얘가 수집하는 걸 좋아한다면 그때부터는 지식과 정보를 수집하는 방향으로 공부를 시키면 그쵸. 되고요. 얘가 퀘스트를 깨고 레벨 올린 걸 좋아한다면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시키면 되는 겁니다. 함께. 너무 쉬운 문제에서 출발해서 이제 점점점 올라가면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게임이라고 그냥 이렇게 퉁쳐가지고 뭔가 이렇게 안 좋은 거다 이런 게 아니라 이 안에서 뭘 도대체 좋아하는가. 저도 그렇게 해서 이제 게임에서 공부로 넘어왔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뭘 수집하는 걸 되게 좋아해요. 모으는 걸. 그래서 똑같이 공부할 때도 책 같은 거 다 수집하고 정리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공부가 됐거든요. 부모님들이 그런 관심들, 뇌를 쓰는 법을 좀 알려주시고 중학교 가서부터는 진짜 이제 이때부터는 사실상 진짜 수험의 어떤 시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쵸. 초등학교 암기. 습관을 만드는 거라면 중학교 때는 일단 수업을 다 녹음을 꼭 하시고요. 왜냐하면 내신이 정말 중요한데 이때는 뭐 우리가 수능이라든지 모의고사 이런 게 없잖아요. 그죠? 내신 시험으로 다 좌우가 되는데 선생님이 결국에 말씀하셨던 데서 다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효율이 떨어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친구 필기를 빌려서라도 내가 그냥 효율적으로 취득하는 법을 자꾸 올리세요. 일본에서 모든 시험을 다 만점 받고 다 1등한 분이 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내가 수업 시간에 필기하는 거는 선생님에 대한 예의로 하는 거지 효율로 하는 게 아니다. 아, 그럼요. 네, 그냥 효율성이 중요하죠. 네, 녹음해서 그거 부모님들이 녹취를 만들어서 주세요. 그래서 네. 자녀분은 기본적으로 수업에 좀 집중해야 되는데 이때는 제가 그래서 예습하고 그다음에 수업 듣는 거 복습하는 거 세 개로 나눠서 좀 말씀을 드리면 중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는 기본적으로 다 동의를 하거든요. 첫째는 근데 수업 시간 전에 내가 공부할 전체를 예습을 해가는데 그 예습이 눈으로 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너무 깊게 공부하면 안 돼요. 그건 예습이 아니고 그거는 낭비예요, 낭비. 왠지 아세요? 수업이라는 리소스를 내가 날리는 거거든요. 수업 때 가서 배우고 깨닫는 게 있어야 되는데 맞아요. 내가 이걸 먼저 미리 다 해간다? 그럼 맞아요. 수업을 사실 들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재미가 없고. 재미가 없고. 그래서 예습이라는 거는 내가 잘난 척 하려고 진짜 공부해 가는 게 아니라면은 형광펜 준비하셔서 내가 공부할 거 목차를 형광펜으로 꼭 한번 칠해 보세요. 그러면 맞습니다. 자연스럽게 공부할 거 개수를 알게 되고 그리고 하나만 더 제가 만약에 주문해도 된다면은 그 형광펜 칠한 목차들만 소제목들만 가지고 글짓기를 속으로 좀 했으면 좋겠어요. 아, 이거는 어떤 식으로 이루어져 있는 애들이구나. 이거를 알고 수업에 들어가면은 그때부터 지식을 나눠서 담을 수 있게 됩니다. 그다음 수업 시간에는 뭔가 이렇게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밑줄 치라고 하는 부분에 그거는 기억만 해두시고 밑줄 치지 마시고 선생님의 머리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머리로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 왜 밑줄 치라고 하는 거지? 의문을 자꾸 가져주시고 선생님에 대해서 존중은 하지만 거기에 대한 합리적인 반문을 자꾸 해주시면 좋겠어요. 교과서와 대화하는 거죠. 대화하는 거죠. 무비판적으로 줄 치는데 줄 치지 마시고 그 다음에 수업 시간에 어떤 하셨던 거는 집에서 재분석을 해야만 됩니다. 복습하실 땐 그래서 내가 두 단계로 나눠가지고 혹시 빠진 부분이 없는지 전체적으로 스크린 한번 쭉 해주시고 내가 이 부분 모르겠다든지 근데 모르는 부분 바로 파지 마세요. 그 부분은 뒤에 시간을 따로 빼서 하는 게 좋고 아는 부분을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해 주는 게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하시면 좋겠냐면은 노트를 하나 구입을 하셔가지고 한쪽은 이제 칸이 비어있고 한쪽은 줄로 돼 있는 데다가 왼쪽에 어떤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얘기했던 중요한 부분 문제라든지 아니면 소제목을 한번 적어보세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걔가 떠오르는지 안 떠오르는지 다 맞아요. 적은 후에 뭐 만약에 모르겠거나 틀린 것이 있다고 한다면 그때 빨간색으로 표시를 하는 거예요. 네. 걔만 공부를 하는 게 따로 빼서 이렇게 하는 게 훨씬 효율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예습과 어떤 복습, 수업 시간에 듣는 정도는 좀 잘 하셔도 그다음 수업 시간 녹음하시고 자꾸 이제 들어보는 거죠. 들으면서 다시 복귀하고 이렇게 하시면 거의 저는 웬만하면은 1등으로? 1등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예를 들어 뭐 형광펜 색깔을 바꾸어서 한다든가 아니면 이미지화 한다든가 이런 것들을 저는 많이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네네. 근데 변호사님도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많이 그거에 하죠. 대해서는 어떻게? 중학교 처음에 올라가서 그렇게 하는 게 쉽지는 않은데요. 두 번째, 기본적으로 우리가 책 자체를 얼마만큼 잘 기억하느냐 시험의 본질이고 사실 암기가 시험의 99.99%예요. 맞아요. 수학이든 아니면 국어든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의대 공부도. 어디를 외우느냐가 중요한 거지 내가 외우지 않으면 이해할 수가 없어요. 수학 같은 것들도 대부분 잘못 이제 접근하시는 경우가 뭐냐면은 개념만 가지고 내가 풀어보겠다 불가능하죠. 안 되죠. 문제에 대한 접근법을 프로토콜 만들어서 교육학의 그쵸. 이론이에요. 템플릿 이론이라고 그러는데 내가 전체적으로 이 유형에 대한 접근법 알고리즘을 체득하는 게 수학의 목표고 그러려면은 누군가가 연구를 해가지고
대한민국 전체 책으로 낼 정도로 정립된 해설을 먼저 외워야 됩니다. 맞아요. 외우고 이걸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생각을 한 3일이고 4일이고 일주일이고 해주는 거예요. 여기서 수학에 대한 머리가 생기고 창이라는 건요. 기본적으로 뭐가 있을 때 이걸 수정해 나가는 힘이지 무에서 유를 창조해내는 힘이 아니에요. 그래서 창이라는 걸 잘못 이해하신 부모님들이 자꾸 뭐 개념만 가지고 수학을 푼다든지 그거는 절대 불가능합니다. 안 되죠. 요 부분 제가 잠깐 얘기해보자면 지금 해설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어요. 제가 학원에서 아이들 중에 특히 시간이 없는 아이들한테 해설서를 가지고 공부를 시키고서는 시험을 하게끔 했을 때 단기간 성적 상승을 할 때 굉장히 도움이 됐던 방법이기도 하거든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풀이법과 풀이수를 좀 구별을 할 줄 아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면은 법이라고 하는 거 모든 사람에게 다 쓸 수 있는 통용되는 거를 법이라고 하거든요. 반면에 그 사람만 할 수 있는 거 술이라고 합니다. 막 일본의 닌자들이 막 쓰고 이런 거 술이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그 사람만 할 수 있으니까. 근데 뭔가 이렇게 통용된다는 거는 재현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암기는 뭐 왜 하는 거냐면요. 내가 풀이법을 외운 후에 그대로 재현이 되는지 테스트하는 과정이 꼭 들어가 줘야 돼요. 그래서 일단 외운 후에 사고하는 건 그 다음에 하는 겁니다. 머릿속에 사고할 걸 붙잡아 놓고 자꾸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어차피 해설이라는 게 교과서 중에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모아놓은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공부하는 게 사실 가장 효율적이죠.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이제 고등학교, 중학교에서 이제 내가 2학년 넘어간다 이때쯤엔 시중에 문제집을 다 모으세요. 사셔가지고 포스트잇을 색깔을 2개를 준비를 하셔서 그 얇은 포스트잇. 그래서 모든 시험, 모든 문제집에 다 실려 있는 N은 빨간색. 그 다음에 이 문제집에만 실려 있다. 이건 파란색 이렇게 해보세요. 그럼 당연히 뭐부터 해야 될까요? 파란색 먼저 공부하면 공부는 꽝이에요. 모든 문제집에 실려 있는 애가 가장 중요하겠죠. 그래서 걔를 모아서 먼저 해주시고 파란색은 내가 시간이 남을 때 1등을 목표로 한다면 파란색도 완벽하게 봐주셔야 됩니다. 다른 학교 이제 문제까지 다 좀 습득을 하실 수 있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도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해설 먼저 본 후에 문제를 맞춰 나가는 방식으로 자꾸 봐주시면 좋고요. 근데 아까 이미지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우리가 뭔가 지식을 습득할 때는 4가지 방법 중에 하나에 따라 됩니다. 뭐냐면요. 내가 뭔가를 딱 봤는데 아예 모른다. 머릿속에 새로운 정보를 코딩을 해 넣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백지 상태일 때. 뭐 부분적으로 백지인 경우가 많겠죠. 완전히 새로 시도하는 경우. 두 번째는 기존에 있는 지식들을 재조정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요. 뭔가를 잘못 알았을 때. 그래서 이때도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세 번째는 뭐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 것과 책의 내용이 일치하는데 책이 배열이 다를 때가 있어요. 이때 이미지를 쓰는 거예요. 이미지라는 거는 내가 뭔가를 새롭게 알게 될 때 쓰거나 아니면은 기존의 지식 세계를 조정할 때 쓰는 방식이 아니고 이미지 쓰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 이미지를 하나 떠올리는 거예요. 예를 들어 뭐 개구리는 어떻게 생겼다 이런 게 아니고 지식의 이미지가 있어야 돼요. 뭐 원칙과 예외라든지 아니면 순서. 뭔가 생겨서 이게 죽는 거라든지 예를 들어 우리 자연과학은 다 그런 식으로 써져 있거든요. 몸의 향상성을 유지하는 방법은 이제 유전으로 시작해서 이 작용으로 나아간단 말이에요. 이게 책을 쓰는 원리는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몇 번 책을 보시다 보면은 이제 역사책이 대부분 서사의 형태로 쓰여져 있지만 나머지 모든 책들은 부분에서 전체로 나가는 형태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런 지식의 로직의 이미지를 가지고 책을 재배열을 한번 해보는 거죠. 이런 세 번째 단계가 있고 네 번째 단계는 완전히 책과 내가 쓴 내 머릿속의 지식이 일치한 때가 있어요. 일단 확인만 하면 되겠죠. 이때 시간 많이 안 써야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만든다는 거는 아까 제가 그래서 추천해드린 뭐 사실 이렇게 내가 뭐 중학교 다니거나 고등학생인데 이렇게 나눠서 하긴 어렵고요. 그것보다는 그냥 책의 전체 소제목이나 목차를 다 색칠을 하셔서 그것만 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어 보시고 그게 내가 기존에 알고 있던 것 중에 가장 비슷한 애랑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이게 이미지를 만드는 가장 쉬운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는 동그라미, 세모, 네모만 써서 한번 표현을 해보세요. 이 책의 구성이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특히 이제 잘못된 이제 국어학원에서 뭐를 좀 가르치는 게 있냐면은 요약해보라고 그러는데 요약까지는 별로 요약에서 끝나면은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그냥 요약한 애들의 관계를 글의 구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 글의 구조가 9가지 방식으로 정리가 돼 있지만 내가 그거를 글의 구조를 맞춰보고 이미지화 시키는 연습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까 뭐 한 얘기이기도 하지만 책 읽으면서 내가 자꾸 요약하고 그 글의 구조를 이미지로 바꿔서 표현하는 습관. 근데 모든 게 수학이든 다 똑같아요. 다 책으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들을 내가 좀 잘 다루게 됐을 때 자연스럽게 공부를 좀 잘할 수 있다.